자, 오랜만에 진행하는 TMI 시리즈.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부산과 울산으로 갑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 이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마저는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수도권 편향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동안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만 좀 전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지역 도시철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번호가 좀 이상하죠? 보통 1호선부터 다루기 마련인데 저는 4호선을 첫 순서로 이제 배치를 했단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호선으로 갑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미남역부터 안평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노선색은 밝은 파란색이고요. 2011년 3월 30일에 개통한 경전철 노선입니다. 네, 자, 기본 정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은요. 오늘 이 5가지 주제들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특별한 0번 주제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철도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철궤도를 이용한 열차들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송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됐죠. 당장 기차하면 딱 생각나는 KTX, SRT, 새마을, 무궁화 이런 열차들도 모두 대용량 수송이 목적이고요. 전철도 일반 열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이제 지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철이 지어진 곳은 또 무조건 또 평화롭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지어지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요. 다 지어도 예상보다 이제 뻥튀기 된 예상 승객 수 덕에 운영사는 운영을 해도 이제 적자를 보고 이런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이제 정부에서 경전철 사업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전철보다는 건설 유지 비용이 저렴하지만 버스보다는 수송량이 많은 이런 탕평책스러운 열차의 등장을 이제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고무차륜 경전철 열차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 많은 연구를 거듭을 해서 드디어 열차 시제품이 나오게 되고요. 2004년에는 경산시의 경부선 폐선부지에 이제 시험선을 건설을 해서 그곳에서 시험을 계속 지속을 해왔습니다. 2008년 드디어 전용 시험선에서 계획된 시험주행을 모두 완료한 AGT 열차는 2009년 부산 4호선에 도입이 되어서 20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은 한국 최초의 고무차륜 경전철이라는 기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그런 철궤도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분명히 레일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정확한 궤도를 따라 달리는 열차, 굉장히 좀 신기할 만하죠. 그 원리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차는 궤도가 두 종류입니다. 4호선 열차 전방에 있는 창문으로 이제 궤도를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콘크리트로 된 주행로가 먼저 보일 겁니다. 이 위를 이제 열차가 타이어 바퀴로 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타이어 바퀴로는 상식적으로 절대 정해진 길로만 달릴 수가 없어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행로 양 옆을 보면 길다란 철제 구조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안내궤조입니다. 열차 옆에 붙어있는 고무 재질의 안내륜이 안내궤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열차의 탈선을 방지합니다. 참고로 현재 KAGT 기반으로 운영되는 노선은 부산 4호선, 그 다음에 신림선 이렇게 두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독일 지멘스사의 VAL208이라는 열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무차륜 열차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경전철. 부산 4호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무차륜 열차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전철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듯이 중전철 자체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미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도 이제 이때 들어서서 경전철 도입 논의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4호선도 호술하겠지만 이미 1995년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경전철보다는 기존 중전철 연장을 좀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논의는 계속 나오는데 사업은 지지부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중전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선의 이제 스펙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직결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승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환승에 의한 피로감, 이런 것이 분명히 주민들의 고려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전철이 한국에 많이 좀 늦게 들어온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부산 4호선을 시작으로 경전철이 몇몇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4호선이 최초가 아니고요. 원래 최초의 경전철은 용인 에버라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4호선이 주도적으로 개통을 앞당긴 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부지리로 가져간 기록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용인 에버라인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개통을 앞두고 있었던 용인 에버라인은 이제 당시 용인시장이었던 민주당 김학규 시장이 이제 수익성 문제로 이제 개통 연기를 선언을 해버리고, 이 때문에 이제 운영사와 법정 공방까지 이제 벌이면서 개통 시기가 점점 더 이제 멀어져 가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최초 경전철 기록을 부산 4호선에, 수도권 최초 경전철 기록도 이제 의정부 경전철에 기록을 넘겨주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4호선의 이런 기록 덕분인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경전철 홍보관도 이제 따로 차려가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홍보관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사실 개통은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이 먼저 개통을 하긴 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형태도 고무차용 경전철 형태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전철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소규모 운송수단, 궤도 운송수단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무인운전 열차. 4호선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AGT 시운전 모델부터 무인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KAGT 기반의 노선들은 모두 무인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철의 무인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라서요.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이런 노선들도 이제 무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심지어 중전철의 신분당선도 무인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무인운전 열차라는 타이틀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발생을 한 열차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발생한 논란이 바로 안정성 논란인데요. 지금이야 이제 무인운전 열차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이 없이 운행하는 열차가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걱정이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잘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게다가 무인운전이라면 기관사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니까 기관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에 대한 고용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반발과 혼란이 계속 이어졌죠.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안전과 고용 문제 모두 해결할 방안으로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그러니까 기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 운행 요원으로 이제 고용을 따로 하고요. 평소에는 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상시에 이제 열차에서 유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잘 자란 출입문 문제 같은 이런 사고들이 있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다행히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다른 무인운전 노선들도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운전이라서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일반적인 열차들은 이제 앞뒤로 운전실이 있어서 전면 운행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죠. 무인운전 열차들은 이제 앞뒤에 운전실이 없어요. 그래서 앞뒤에 창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운행 모습을 이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죠. 예, 저도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전철들의 이제 전면 주행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지선.
4호선 이야기하는데 3호선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3호선이 두 집 살림할 생각이었다는 거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1996년 2월에 부산의 교통난 완화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를 해서 대저역부터 수영역, 미남역부터 반송지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노선을 부산에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노선이 이제 3호선 계획이 됐고요. 대저역부터 수영역 구간은 이제 본선 중전철 구간, 미남역부터 반송 구간은 이제 지상 경전철 구간으로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한 노선의 다른 운행 방식이 지금 채택이 된 겁니다. 예.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죠. 그죠? 이거는 지선 구간이 본선만큼 이렇게 수요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채택이 된 거였습니다. 일단 두 구간 모두 2002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건설교통부 심의 결과로 인해서 본선과 지선의 운명은 엇갈리게 됩니다. 본선은 국비 30%, 시비 30%, 교통공단 40% 이렇게 비용 부담에 이제 중전철 노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선은 뭐 상대적으로 계획이 잘 추진이 된 편인데 이 내용은 이제 3호선 본선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선입니다. 지선은 부산시의 별도 재원 마련 계획 수립 후 착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됩니다. 부산시가 돈을 알아서 마련을 하라 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정 개통 일자도 2005년으로 바뀌면서 본선보다 늦게 개통을 계획이 되게 됐고요. 경전철 계획도 이제 재검토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이 재검토 과정에서 당시 해운대 기장갑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이 중전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또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부산시의 재정이 이제 나빠지면서 정부가 부산시의 3호선 지선 사업 유보를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선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다가 2003년에 다시 지선 건설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미남역부터 이제 반송 지역까지 계획되었던 이제 노선이 이제 미남역부터 지금 현재 이제 안평역까지로 노선이 확대가 됐고요. 열차도 이제 고무차진 경전철 KAGT로 확정이 됩니다. 완공 시기는 2007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2009년에 3호선 지선이 4호선으로 이제 계획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여러 번의 개통 일자 연기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2011년 3월 30일에 부산 4호선이 드디어 개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세 번째 주제에서 이어지는 네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순환시대 4호선, 그러니까 당시 3호선 지선은 이제 건설 과정에서 개통 연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엄청납니다. 2005년 5월 11일에 수안역 건설 현장에서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 관련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이 국보나 보물로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었고 당시 전투와 관련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발굴을 하느라 개통이 3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안역 내부에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5년 7월에는 안평 차량기지 일대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의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논과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 이제 수혈유구, 당시에 쓰였던 토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이 조선시대의 행정, 경제적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다며 이곳에 살았던 조상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개통이 또 3년 연기가 됩니다.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2달 차이로 이렇게 차례대로 발굴이 된 거라서 개통 날짜가 추가로 연기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3년 그냥 같이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근데 2007년에 또 수안역 건설 현장에서 조선시대 철갑 상의가 발굴이 됐습니다. 진짜 솔직히 철도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이 정도 많이 발굴이 된 건 전 처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 봐야겠죠. 숨겨진 간이요. 이 4호선 노선도에는 안평역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안평역을 넘어서 차량기지에 이제 또 하나의 간이역이 존재를 합니다. 간이역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역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 간이역에서 내리면 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상하게 좀 들릴 텐데요. 이 역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언급을 했듯이 경전철 홍보관을 위한 역입니다. 홍보관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간이역에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만든 역이에요. 간이역도 홍보관도 이제 다 차량기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간이역에서 내리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서 홍보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땐 반대로 이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 받아가지고 열차 타고 나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 최초의 경전철이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홍보관의 규모는 작지만 꽤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래는 이제 간이역에서 그냥 내리면은 아무나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홍보관을 휴관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들도 이제 안평역에서 모두 내리게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어쨌든, 현재는 미리 예약한 승객들 한정으로만 이제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간이역에서 직원이 이제 다시 안평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꼭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부산 도시철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453 TMI였습니다.